안녕하세요. 88올림픽 기념학술대회 골라보는 채용 명사 특강에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의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김미나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속 관절염 환자에게서 자전거 운동의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관절염은 우리나라 10대 만성 질환에 속하는 질환이고 관절염은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통 50에서 60대 중년에게서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되면서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런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릎 부상 이후 수년 후에 발생되는 관절염으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관절염으로 발생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항체가 자기 관절을 공격하여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염증성 관절염의 유형으로 주로 30대 중년 여성에게서 잘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절염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임상적인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앞무릎이 아픈 이런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 무릎이 붓는 듯한, 물이 찬 듯한 부종,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뻑뻑한 느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 등의 이런 관절 경직, 그로 인한 관절의 움직임 장애, 삶의 질 감소 등의 이런 다양한 임상적인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염의 위험 인자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소, 그 다음에 고령 노화, 비만 등의 이런 다양한 위험 인자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염의 치료 전략에 있어서는 어떻게 있는지 먼저 보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 관절염을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관절 간격의 좁아진 정도와 관절 연골이 마모된 상태에 따라서 의사들이 네 가지 등급으로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 치료 전략들을 제가 이렇게 표로 소개를 해 놓았는데요. 보시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전부 다 먼저 권장이 되는 게 이런 체중 감량, 생활 습관 개선, 근력 강화 운동 등의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술 먼저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적 치료 먼저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운동 전문가들의 역할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보존적 치료로 권장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체중 감량 측면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에서 비만이 왜 문제되느냐에 있어서는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관절염의 위험 인자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소, 두 번째로는 노화, 세 번째로는 비만 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본인의 노력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인은 딱 단 하나가 있겠죠? 비만. 그래서 이런 체중 감량이 우리 관절염 환자들에게 있어서 좀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우리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통증을 호소하게 돼서 우리 자연스럽게 무릎을 더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많이 움직이면 무릎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체중 증가는 우리 무릎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한 체중 증가는 단순히 우리 체중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의 생체 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체중 증가는 1kg, 몸무게가 1kg 증가했을 때 서 있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최대 4배가 증가한다라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 증가는 무릎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느냐에 있어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수정하고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량을 늘려서 우리 체중 증가를 막고
우리 무릎 통증을 경감시키고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동양인들의 자식 생활 문화가 우리 무릎의 경골 대퇴 관절의 압박력과 전달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무릎의 구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대퇴와 경골이 있고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반월 연골판이라는 이런 관절 연골과 관절 연골 사이에 반월 연골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은 이런 반월 연골판의 손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반월 연골판이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충격 흡수 역할, 어떻게 보면 쿠션처럼 무릎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월 연골판의 손상은 우리 충격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을 상실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의 마모라든가 아니면 관절 연골의 좁아짐을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쪼그려 앉기라든가 양반다리, 무릎 꿇기 등의 생활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관절염 환자들에게 있어서 근력 강화 운동은 어떤 좋은 이점을 가져다 주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최근까지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이 존재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살펴보면은 우리 신체 활동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각 기관의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고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등의 무릎 관절 주변 근력 강화로 인해 무릎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통증 감소와 개선된 신체 움직임, 삶의 만족도 증진에 좋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 라는 이런 운동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의료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운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참여율을 보게 되면 우리 40대, 50대, 6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대와 30대 참여율과 비슷한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40대와 50대, 60대에게 있어서 체육활동을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 건강유지 및 증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2019년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때마다 우리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운영이 중단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활동량 감소와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 대한비만학회에서의 통계에 의하면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3kg 이상 체중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응답에 46%가 응답하였고 운동 빈도수 측면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결국에는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신체 활동량 감소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만뿐만 아니라 이런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을 야기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운동의 형태가 여태까지는 헬스와 PT, 필라테스 등의 실내 스포츠 활동에 있었더라면은 이제 야외 스포츠 활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이 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공영자전거인 우리 따릉이의 대여 건수가 매번 대유행 이후마다 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차 대유행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이후에 따릉이 대여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50에서 60대 연령층에게 있어서 이용 빈도수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동에 있어서 우리 관절염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자전거 운동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비만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전거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였을 때는 총 콜레스테롤과 BMI 감소, HDL 콜레스테롤 증가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었고, 심혈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일회박출량, 심박출량 증가 등의 이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골 대퇴관절의 압박력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 무릎 환자들에게 있어서 걷기 운동보다는 이런 자전거 운동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최근까지 연구에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관절염 환자들에게 있어서 자전거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2012년도 저널 오브 오스페딕 앤 스포츠 피지컬 테라피라는 JOSPT 논문에 JOSPT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중등도의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자전거 운동을 실시했을 경우 우리 게이트와 페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본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과 자전거 운동을 한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자전거 운동을 한 그룹에 있어서 좀 더 보행 속도라든가 무릎 통증 측면에서 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결과였고요. 2021년도 클리니컬 리해빌리테이션에 게재된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 아날리시스 논문에 의하면 고정식 자전거 운동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스포츠 기능을 개선하지만 우리 관절염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 관절의 경직을 개선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임상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우리 관절염 환자들에게 있어서 자전거 운동의 효과는 체중 지지에서 하는 운동보다 쓸개 대퇴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적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좋다. 근력 강화뿐만 아니라 심폐체력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이고 걷기 운동보다는 자전거 운동을 했을 때 무릎 통증과 보행 속도를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이런 관절 경직이라던가 일상 활동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임상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 운동과 밸런스 운동, 체중 지지 근력 운동 등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50에서 60대 중년에게서 흔한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지만 20에서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외상에 의해 일찍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관절염은 관절의 좁아진 정도와 관절 연골의 마모 정도에 따라서 보존적,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우리 먼저 보존적 치료 먼저 권장을 하게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의사가 보존적 치료를 권장했을 때에는 체중 감량, 생활습관 수정, 근력 운동 등이 우리 좋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 등을 통해서 우리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는 우리 운동 전문가들의 역할이다라고 앞서도 설명드렸고요. 관절염 환자들에게 있어서 자전거 운동은 슬개대퇴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적고 하지 근력과 심폐체력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고 자전거 운동만으로 관절염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인 관절의 경직을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 운동과 밸런스 운동, 체중 지지 근력 운동 등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혈압, 당뇨처럼 관절염에는 완치는 없습니다. 관리하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운동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